짐 존스와 인민사원의 비극. 1978년 11월 18일 남아메리카 가야나의 정글 한가운데에서 믿을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약 918명의 사람들이 독극물을 마시고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은 모두 인민사원이라는 종교 집단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짐 존스라는 이름의 사이비 교주가 있었습니다. 짐 존스는 미국에서 태어나 사회적 평등과 빈곤 퇴치를 내세우며 인민사원을 설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광신으로 변질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짐 존스는 1950년대 중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인민사원을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흑인과 백인이 차별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평등주의적인 단체로 시작했으며 이는 당시 미국 사회에서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존스는 점차 기독교의 가르침보다는 공산주의 이념에 심취하며 종교와 정치적 이념을 결합한 독특한 사상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급자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고 그는 점점 더 많은 신도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존스의 행보는 점차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선포하며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언론과 당국의 관심이 증가하며 그의 사상과 행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그는 신도들과 함께 미국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974년 그는 남아메리카 가야나의 정글의 땅을 구입해 자신만의 이상적인 공동체인 존스타운을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겉보기에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철저한 감시와 억압 속에 놓인 지옥이었습니다. 존스타운의 신도들은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렸고 존스의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반대하거나 규율을 어기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신도들끼리 서로를 감시하도록 만들었으며 존스는 신도들의 외부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도들이 존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존스의 독재적 행태와 폭압적인 공동체 생활에 불만을 품는 신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족들이 존스타운에 있는 신도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정부에 항의하자 레오라이언 하원 의원이 진상조사를 위해 직접 가야나로 향했습니다. 1978년 11월 17일 라이언 의원과 기자, 조사단은 존스타운을 방문해 신도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신도들 중 일부가 몰래 쪽지를 통해 자신들의 고통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사단이 상황을 파악하고 귀국을 준비하던 중 신도 일부가 존스타운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존스는 큰 위협을 느꼈고 조사단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조사단이 비행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존스의 지시에 따라 무장한 신도들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레오라이언 의원과 기자 그리고 탈출을 시도하던 신도 몇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 직후 존스는 남아있는 신도들을 모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모두 함께 죽어야 한다며 음독 자살을 명령했습니다. 신도들은 차례로 독극물을 마셨으며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독극물을 강제로 먹였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무장한 신도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918명이 사망했으며 그 중에는 어린이 304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존스는 스스로 독극물을 마시지 않고 권총으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존스타운은 폐허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글에 완전히 묻혀 흔적조차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존스타운 집단 자살 사건은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짐 존스라는 한 사람의 광신적 통제가 어떻게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경고의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